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유는 물론 리비아의 정세 불안이었는데요. 리비아의 유혈 사태가 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제 국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가장 큰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35포인트나 빠짐의 연중 최저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975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면서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기관 역시 장중 매도와 매수를 오가며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코스닥도 오늘 보합권 내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먼저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이용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보다 빠르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상담을 친절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은행주는 저축은행 리스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더해서 지금 구간이 저평가돼 있어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주가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유가 상승으로 대체에너지인 풍력주가 오늘 대체에너지로 부각이 되면서 종목별로는 상한가까지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오늘 예상보다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반발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반등을 시도하며 보합권 내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상승한 197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62포인트로 약 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이후 장중 연 저점을 다시 한번 찍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977포인트까지 오르며 오늘장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의미 있는 저항선인 120일 이평선을 지켜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선물시장에서는 2,000개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현물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은 900원 넘게 매도 우위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도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관망하면서 96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반등을 시도하면서 510포인트 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4포인트 오른 51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9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 513포인트까지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닥 역시 120일 이평선 지켜내면서 오늘장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코스닥 역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개인이 96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 출발했지만 지수가 반등하자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55전 하락한 1125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3일 연속 상승하며 1133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점으로 인식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오늘장 환율은 1120원대 중반에 움직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조정이 깊었던 은행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전망과 함께 저축은행 리스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만이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이 4% 급등하고 있고요. 신한주주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전업종 중 가운데 7% 가까이 하락했던 건설주가 오늘 단기 낙폭에 따른 반발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3% 후반에 움직이고 있고요. GS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과 한라건설도 모두 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주 역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OE는 3% 급등하고 있습니다. GS도 1.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3.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수화학과 제일모직도 1%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자 대체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풍력에너지 관련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평산과 유니슨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현 비엔도 13%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진 소재도 9% 이상 오르면서 풍력주가 모두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 방어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음식료 업종과 통신주가 오늘장 오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3% 후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한제분과 KT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 역시 1.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있는데요. 코스피가 1977, 코스닥이 5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밸류25 신기현 연구원 나오셨고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시는 분이죠.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리비아 사태가 악화되면서 중동 사태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30개월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은 어제 접했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유가가 더 올랐다라는 소식까지 현재 유가 급등 문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리비아의 원유 공급량을 놓고 본다면 전 세계적에서 한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더 큰 국가로 이런 사태가 확산이 된다면 이제 3차 오일 쇼크까지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현재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의 전세 대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여기에다가 고유가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기현 연구원께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흐름 좀 여쭤볼게요. 예, 우선은 뭐 오늘 그 반등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따른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해외 악재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그 매수는 자제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장 역시나 그 유가 상승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대체 에너지들의 그런 종목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그런 업황들이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여겨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는 인식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업황으로 본다면 역시나 화학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한 가지 좀 기다리시라는 업황을 본다면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동 지역에 최근에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조금은 불안감이 언습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조정은 매수 찬스로 보셔도 무방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업종별 대응 전략까지 짜주셨는데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 새로운 분이 소개가 됐죠. 정태근 전문가님은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리비아 사태 같은 경우에 민주 항쟁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리비아 그 사태가 이집트와 달리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리비아 같은 경우에 그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서 보시면 그쪽 나라들 중에서 그 대외 교역국 중에서 수출 비중이 교역 규모가 한 5위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와 달리 리비아 같은 경우에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장이 좀 흔들리고, 그리고 민주항쟁으로 인해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수출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리비아의 현대건설이라든지 그 우리나라 그 대형 건설사들이 좀 많이 진출해 있는데, 건설업종이 최근에 와서 많이 흔들리는 부분도 아마 그쪽에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동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나냐, 그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대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오일 쇼크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이 되면서 그때가 대바닥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정상적인 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악재라고 보시고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전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또 많이 빠져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정체를 보인다면은 그 코스피 지수로는 121선 위에서 지지력을 보여준다면은 그 이전에 상승 흐름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준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세 하락 얘기가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듣던 중 좀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계시다는 정태근 전문가 말씀이셨고요. 자, 최근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아주 사야 할 적기이다라는 의견도 들립니다. 도대체 코스피 바닥은 어디까지인지 좀 전에는 한 1950선 정도를 얘기해 주셨던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바닥이 어디인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어느 정도 시기로 잡고 계신지 신견 연구원님 말씀 여쭤볼게요. 예, 우선은 뭐 지금은 바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빠질 수 있겠다. 네. 예. 워낙 그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그런 해외발 악재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그런 중동 사태에 대해서 큰 이슈가 다시 터진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단기 급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바닥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주식을 살려는 욕심을 갖는다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과 수익률에서도 더욱더 돋보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은 투자 타이밍이 언제쯤 가장 적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큰 충격이 있을 때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지수가 빠지는 게 아마 2006년도 시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예. 초반에 시장이 좀 많이 눌렸었는데, 그 조정폭이 15%에서 한 20%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15%와 20%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그 부분에서 바닥을 보이고 그게 반등을 줬는데 이게 이전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다고 말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큰 대세 하락 전환이 아닌 시장의 조정이라고 보면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00포인트 선에서 그 정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봤을 때 지금 정도 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 정도에서 가격이 진정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점은 2100포인트 부근에서는 외국인들이 파생 동향의 선물 쪽하고 옵션 동향 쪽에서 아래쪽 하방 포지션을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선물 쪽하고 그리고 옵션 동향 쪽에서 상승 포지션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더 빠질 수가 있어요. 더 빠질 수가 있지만 지금 그런 흐름들이 이전에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재밌는 거는 신기현 연구원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의견이 약간 다르다는 건데요. 일단 신기현 연구원님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리비아 정세 불안으로 주가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참 많은 가운데 업종별 대응 전략을 잘 짜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장 유난히 업종별로 등락이 심한데요. 들어가 보면 좋은 업종 그리고 좀 더 관망하면 좋은 업종들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업종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기한 전문가 자동차주 쪽, 화학주 괜찮게 보고 계시죠? 예, 우선 뭐 지금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 업종은 역시 화학 업종입니다. 역시나 그 S-오일과 같은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겹치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락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런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도 이 SK이노베이션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타이밍에도 충분히 들어가셔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 찬스가 오면은 좀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 최근에 중동 지역의 이 현대 기아차의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호조에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리비아 사태를 일어났고 조금은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감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은 역시나 중국이라든가 북미 지역에서의 수출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접근하실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매수 찬스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에
그런 업황에서 조금은 관심을 멀리 하셔야 할 업종이 바로 건설 업종입니다.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동 리스크까지 겸해져 있고 국내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장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에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의견 안 여쭐 수가 없겠죠. 정유, 건설, 항공, IT, 자동차, 업종별 대응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종목 업종을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밀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많이 밀리면서 거기에 대한 악재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낙폭이 큰 업종들이 보시면 증권 그리고 조선, 건설 업종에서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업종은 지금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금 보시면은 은행 업종하고 그리고 내수 관련해가지고 이런 업종들이 올라가는 건 알지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약세일 때는 수익을 낸다는 게 솔직히 조금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조금 버텨준다면은 거기서 조금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종이 지금 보시면은 은행 업종이고 그리고 내수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 업종 같은 게 최근에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리비아 사태와는 조금은 그 건설이라든지 건설 업종보다는 조금 비켜나 있다. 그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대 그 금융지주사보다는 지방은행 쪽으로 그런 매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 다음 주까지도 흔들린다면 그쪽으로 현재는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와 연동해서 오늘 뭐 좀 이따 종목에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내수주 업종도 마찬가지로 거기와는 조금 연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업종을 접근해 보고 만약에 제 예상대로 시장이 다 진정이 되고 반등을 준다면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건 마찬가지로 증권 그리고 건설, 조선 쪽으로 접근을 해보라는 겁니다. 시장이 낙폭을 보였다가 진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올라가는 업종들은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업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폭 과대 업종이 최근 그 바닥을 보이면서 그 바닥에 다지고 진정세를 보일 때 보통 지수에서 한 21선 정도에서 반등을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추세적으로 돌아서 준다면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최근에 보시면은 그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미국 쪽 증시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볼 수 있는 부분이 IT 그리고 자동차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어느 한 업종을 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업종에 따라서 빨리빨리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일단 시장 대비 견조한 은행 그리고 또 내수주 쪽으로 살펴보고 계시다. 잠시 뒤에 오늘 이제 배틀 종목으로도 들고 나오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과연 들어갈 때인가, 잠시 쉴 때인가, 아니면 물러날 때인가 많은 분들 투자 의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증시전략센터로 문자나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종목 상담 요청과 함께 많은 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종목 배틀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시간을 정태근 전문가께서 책임을 져 주실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종목 배틀에 임하실지 각오부터 한 말씀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추천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장이 좀 어려울 때 오셨어요. 예. 뭐 그래서 조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조금 잘 작지만은 적어도 빠지지 않는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기현 연구원님, 오늘까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있을지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신기한 연구원 종목들은 모두 좋습니다. S-오일이 58.7%, 6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S-오일은 에너자이저인가요?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합니다. 어제 장중에 121,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었죠. 두바이유가 30개월 만에 $10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유가 급등의 최대 수혜주로 구급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장 2% 더 오릅니다. 수익이 20% 이상 나고 있고요. 한섬 아쉬웠던 종목인데 1월 말에 2만 원 선까지 갔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8%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수가 됐던 LG화학 역시 수익권 내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목을 홀딩하시고 오늘 한 종목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화케미칼입니다. 한화케미칼인데요. 어제 장이 조정받으면서 하락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마이너스 2.5%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신견연구원님 1위와 2위 종목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역시 SO일이군요. 유가 상승으로 가격 정가가 용이한 정유업종이 오늘 다시 주가 상승을 보이는데요. 신견연구원님 SO일이 무려 60%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증시전략센터 최고의 수익률 자리를 오늘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2위 종목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시장과는 거꾸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2% 올랐었고 오늘도 강박권에서 상승을 보여줍니다. 수익은 20% 이상 났습니다. 신견연구원님, 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떤 종목 AS 받아볼까요? 예, 우선은 뭐 화학주 중에서 이제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SO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G화학은 조금 그보다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갖고 오늘장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G화학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갖고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은 2차 전지에 있어서 대장주인 LG화학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단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추가 매수라든가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실 종목은 이제 한섬입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물론 많이 난 상태에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흐름은 다시 한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 어느 정도 의류 판매가 되게 줄 것이라고 전망이 많았지만은 그런 전망을 깨고 상당히 의료업에 대해서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산업의 호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봄 상품이라든가 여름 상품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불확실성을 딛고 일어나면서 상당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야구단 창선이라든가 이런 불확실한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적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겠다라는 점에서 주가 상승 탄력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심기현 연구원님 오늘까지 들고 계신 4가지 종목 대해서 AS를 받아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심기현 연구원님과 대결을 펼치실 정태근 전문가는 2가지 종목을 보고 계시다 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고 그중에서도 은행주 그리고 내수주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시장에서 버텨주는 종목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먼저 호텔 신라에 대해서 먼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삼성 계열사로 서울과 제주에 특급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외식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드리면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내국인의 출국이 여전히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활발한 출입국 같은 경우에 면세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내국인 출국자들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17.5% 증가한 1,3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중국인 입국자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국인 여행자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촉매 역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 중국인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40.2% 급증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보다는 좀 작지만은 15.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 두 부분이 조금 올해 기대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해외 여행자들의 면세 상향 한도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면세점을 갖고 있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이런 뉴스들이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참 많이 버텨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좀 수급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투신,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투신, 그리고 기금 쪽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지만은 상당히 강력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요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만약에 끊기게 된다면은 또 조금은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좋게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조금 우하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조금 달리 보이실 거예요. 자,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조금 하향 추세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향 추세가 26,000원 부근에서 26,000원 부근에서 진정을 보이고 적어도 큰 반등은 아니지만 버텨주면서 위쪽의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속에서 기관의 투신과 기금을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받쳐주면서 위쪽으로 진정세를 보인다면은 이후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가격이 27,850원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데 27,500원과 28,000원 부근에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길게 보지 않고 요 주봉상에서 한번 저항을 보였던 35,500원에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로 그 예상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을 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은 빨리 대응을 하겠습니다. 26,000원의 지지력을 보였지만 27,000원에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호텔 신라 일단 기관의 수급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먼저 주셨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게임주를 한 종목 들고 가시는군요. 예. 저도 신기한 전문가님께서 NC소프트를 20%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추세 NC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1등주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2등주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나가봤는데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온라인 게임 포탈 피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웹보드 게임, 퍼블리싱 게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임이 스페셜 포스, 피파 온라인, 슬러거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조금 긍정적입니다. 그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냐면 크로스파이어의 해외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게 해외 로얄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국내 매출 그리고 해외 매출 두 개가 동반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잠시 언급해드리면 작년 그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159% 증가를 하면서 1,60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38%를 차지를 하는데 올해는 38%가 아닌 40% 이상 확대가 되면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매출이 더 이상 증가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조금 부진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슬러거인데 그 온라인 야구 게임 슬러거가 올해는 회복세가 클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야구 시즌이 다가오면서 야구 게임이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 월드컵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악재가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선수 명칭 그리고 구단 명칭 사용 불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금 언급해드린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슬러거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하고 차트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오이즈 게임즈도 호텔 신라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상당히 최근에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월 11일부터 특징적인 것이 개인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에서도 투신 그리고 기금 쪽에서 호텔 신라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기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세를 보이고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종목을 언급해드린 거는 적어도 시장에서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주봉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봉상을 보시면 45,000원 위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45,000원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45,000원을 돌파하고 난 뒤에 55,000원에 저항이 되고 다시 한번 밀렸지만은 45,000원에 다시 한번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수급이 긍정적이고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종목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를 언급을 해드리면 47,000원에서 48,000원 사이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 종목도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1,000원에 설정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45,000원의 지지력을 주봉상 보이고 있지만은 조금 빨리 대응을 해서 46,000원에 또 손절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 신규 종목 호텔신라에 이어서 네오이즈 게임즈였는데요. 다음 주에 과연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있게 될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기한연구원인 신규 종목 배틀 어떤 종목인지 봐야겠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종목이 포트를 빨갛게 물들게 될까요? 예, 우선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화학주는 지금 포트에 이미 많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업종으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오늘 갖고 온 업종은 이제 하림홀딩스라는 이제 음식료 업종을 갖고 왔는데 사실 하림홀딩스가 이번에 인적 분할 이후 재상장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지금 상황 아주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구제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도 이제 어느 정도 걱정이 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급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닭고기로 또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닭고기주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투자 심리 호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닭고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복날이 다가오는 여름까지 들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도 난다는 그런 증시에서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닭고기 관련주는 이 복날까지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체 대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체가 거의 퍼가 평균 최하로 잡아도 한 8 정도를 잡을 수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4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2배 정도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하리몰드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가격 상승 모멘텀과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강한 업체이므로 목표가는 5,000원 라인 잡아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2,500원 이탈 시에는 우선 손절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날 수혜주를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하시는군요. 하림홀딩스였습니다. 하림홀딩스.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사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 변동성이 큰데 마땅히 잘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의 신규 종목 배틀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려야겠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루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방법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경제TV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게 좀 더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내가 보낸 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친절한 종목 상담과 함께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철강조 현대하이스코입니다. 현대하이스코를 지난달 31일에 매수를 했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6,000원의 10%입니다.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27,400원 선이니까 일단 주당 1,400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이익 실현해야 할 타이밍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우선 철강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강주는 중국의 긴축에 따른 우려감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중국의 긴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단기간에 해소는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한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포트 비중 10% 이내로 26,000원의 지금 수익권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실현하신 다음에 현금을 갖고 계신다면은 지금 나머지 90% 비중이 어떤 종목으로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이 있다면은 이러한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상당히 견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해서는 물론 성장성은 좋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그런 호조에 힘입어갖고 최대 수혜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에 현대 기아차의 그런 단기성 악재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하이스코어 주가도 좀 더 하락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따놓은 돈은 좀 확보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현대하이스코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 아줌마님께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진로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진로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진로를 36,800원에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진로도 역시 내수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진 건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고자 한다면 외국계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쪽에서 연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맞습니다. 예. 근데, 진로 같은 경우에 조금 회사가 다들 좋아하시는 소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점유율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유율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면 업종상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큰 악재는 없어요. 국내에서는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 차지했었는데 그 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자면은 최근에 와서 또 막걸리에 또 밀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우위를 점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진로 같은 게 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실적도 조금은 안 좋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그 하이트 맥주와 영업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점유율을 조금 높여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방금 언급하신 대로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측편을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인데, 근데 요 순매수 부분을 조금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종목에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10% 이상이냐 아니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10% 이상이라면은 그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10% 이하라면은 크다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빨간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해드렸듯이 시장의 수급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기관과 개인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업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외국인의 수급은 일단 지속적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10%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또 하락 추세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전에 저점이었던 32,000원 가격대를 지지해주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의 추세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넘어가가지고 방금 말씀해드린 가격대 있죠. 32,000원 부근에서 32,000원, 31,500원까지 밀렸다 올릴 수 있어요.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딱 놓고 보시면 32,000원과 33,000원 가격 사이에서 지금 현재 지지력을 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흐름이 만약에 깨진다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매수 가격 36,800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거 지금 매수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정세를 보이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올 때 본전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가격에서 지지력을 보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체크를 하시고 요 지지되는 흐름이 이탈을 하면서 32,000원이 깨진다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 대응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진로로 손실이 커서 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좀 길게 상담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대응 전략 잘 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보험주 중에서 동부화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 동부화재가 거의 한 7%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7% 정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보험주들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손해보험 업종들의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험주들 유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간 상승세가 돋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동부화재 문의하신 분은 45,00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부자 아빠님께서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예, 우선 지금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업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월 달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달은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는 역시나 보험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화재를 비롯한 이 생명주라든가 화재보험 쪽은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사실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율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상당히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라든가 LIG 손해보험 같이 화재보험 중에서도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 개선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동부화재의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시장의 그런 상황 때문에 정고점을 뚫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 비중이 한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48,000원 정도 올라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물량이 한 50% 정도는 매도를 하셔갖고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정고점 돌파 이후에 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나머지 50%는 15%나 20%씩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방법보다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한 방법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시고 와그라글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글을 남겨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받을 종목이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만도입니다. 만도는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보 주식가라는 닉네임으로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원, 비중은 40% 정도 되십니다.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일단은 현대위아가 상장되고 2거래일간 주가 조정을 받다가 오늘 1% 남짓 오르고 있더라고요. 영향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이 좀 봐주세요. 네,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차가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현대위아 상장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신규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좀 넘어가서 봐야 될 부분은 조금 자동차 업종이 좀 기존이 계속 나아질까? 아니면 좀 주춤할까?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 올해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현대차 아까도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언급했지만, 선진국 모멘텀에 작용하는 IT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차의 주요 매출처를 하고 있는 만도, 그렇다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작년만큼의 매출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부분은 조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론만 내드리면 올해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차트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넘어가시면 일단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식 추세를 보면 월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매수가가 14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이전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참 반등을 준다면 타이밍을 참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원의 매수가를 잡으셨는데 일단은 그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이 15만 원을 일단 단기적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가고 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15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아니면은 저항을 보인다면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121선이 있는 13만 7천 원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손절가가 짧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분에서 아시겠지만은 14만 원 위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세가 반대로 보이지 못하고 역으로 꺾인다면은 조금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무료 문자 통해서 들어온 종목 봐드릴 텐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도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KBT 봐드릴 텐데요. 오늘 장에서 한 4% 정도 급락이 나오네요. 13,400원 선이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고요. KBT 문의하신 분은 15,100원에 사셨습니다. 20% 정도 물량이 있으신데요. 2550님께서 계속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향후의 흐름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신견연구원님.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 모멘텀이 한 2012년 정도에 돼야지만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2012년이요. 예. 왜냐면은 2013년도 이제 전자주민증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보다 더 이제 확실하게 밀어붙인다면은 한 그 이전에 2012년 정도는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태국이라든가 인도에 그런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그 국내 그런 실적 개선, 국내에서의 그런 정부 수혜가 더욱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조금은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13,000원 부분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포트 비중이 한 20% 정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전량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포트에 있는 비중의 한 30%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70%의 물량을 갖고 보유하시다가 15,000원 부분 오면은 그냥 수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 확보해놓고 내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리비아 정정 사태가 불거지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을 보였었던 에그플레이션, PC플레이션 관련 주들은 수면 아래로 조금 내려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해화학 문의 들어와 있군요.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고요. 남해화학을 16,75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부산에서 진단해 주십시오. 159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남해화학. 네. 부산에서 오셨는데 부산에서 자주 오세요? 네. 예.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해화학 한번 살펴보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농협 계열의 비료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수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와 반대로 조금은 다른 부분에서 악재를 좀 찾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내수 경기에서 그 내수 복합지료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호재와 그리고 4분기 실적과 그리고 내수 경쟁력이라는 그 악재가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 차트를 본다면은 그 호재보다는 지금 악재 쪽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과 달리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또 수급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요 하늘색 선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기관의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와서 기관의 그 매도
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도 기관의 수급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월봉으로 긴 추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5,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렇게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위쪽으로 봤을 땐 하락 추세, 그렇지만 아래쪽으로는 15,000원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추세에서 답은 나왔습니다. 16,750원이라고 하셨는데, 비중 15%예요. 자, 월봉상에서 강력하게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15,000원의 가격을 깬다면은 하락 추세 연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이 깨진다면은 나머지 85%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이 깨진다면 추가 손실을 보지 마시고 15,000원의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목표 수익을 낸다는 목표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 수 있나, 그걸 생각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15,000원에 일단은 대응을 하시라. 그리고 수급에서는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 신기현 연구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S&G 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1969선에서 어제보다 0.1포인트 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와그락을 게시판으로 들어온 종목을 먼저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